이번 주 초부터 몇 번 다뤘습니다. 예. 네이버의 기사 재배치 의혹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물증으로, 그리고 네이버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죠. 요 사안을 직접 취재하고 보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동희 MBC 스포츠 플러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 칼럼 쓰시잖아요. 네, 야구 그렇습니다. 칼럼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시는 것으로. 그치만 너무 길게 쓰시는군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팬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거 남의 폰에 있는 문자인데. 네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네. 그 문자에 나온 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소위 청탁을 한 사람의 문자에 청탁을 한 문자. 네네. 그리고 네이버 그 담당자로부터 날아온 답장. 네네. 이게 들키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그걸?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탐사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KBO에 근무하시다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 옮겨가신 분이 계셨어요. 아, 원래 야구 쪽에 계시다가 축구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네. 원래 알던 분이었다, 그분이. 네. 근데 그분이 모 사건과 연루가 돼 있어서. 다른 사건과. 그렇죠. 네. 네. 취재를 하다가. 네.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었죠. 네. 혹시 네이버에서 야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사 청탁을 했는데 축구는 어떠냐 했을 때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계셨는데 그 핸드폰에 문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순순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분도 이제 다 털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도 했어 하고 보여줬을 때 이게 잡힌 거구나. 네, 지하 주차장에서 찍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야,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야구 전문가신데 네네. 어떻게 축구 관련 보도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야구계에 계셨던 분이다. 그렇죠. 야구 계셨고요. 또 축구계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저 같은 야구 전문가들이 개입을 안 했을 텐데 그동안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또 사실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이 녹취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기사 아니면 제가 속한 엠스플 뉴스 기사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았었거든요. 대중들의. 그래서 다른 매체 거를 취재하다가 그 문자 메시지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사실 네이버가 이제 기사 재배치 혹은 기사 노출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항상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거든요. 네. 절대 아니다. 네. 부인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번에. 네. 처음으로. 왜냐면 문자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청탁한 사람이 등장을 해버렸고 그 문자에 그 답장을 준 사람도 등장을 해서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문자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스포츠계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해당자인데요. 예. 제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네이버에서 야구 전문가로 활약을 해왔는데 칼럼 쓰셨죠. 네네. 네. 연재하셨죠. 네. 그리고 방송 야구 해설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네이버 이사가 저에게 기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이 KBO나 구단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만약에 제가 기사를 쓰게 되면 그 기사가 메인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네이버가 왜 KBO를 걱정해 주죠? 이런 좀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KBO로부터 프로야구 중계권을 사옵니다. 한 해 40억 내지 50억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콘텐츠계의 절대 갑이 네이버입니다만 그렇죠. 이 중계권 안에서는 좀 싸게 사오고 또 계속 안정적으로 이 중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다. 네, 그때는 또 을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습니다만 모 업체가 개입이 되면서 저는 네이버, KBO 그리고 그 모 업체 간의 삼각관계가 지금의 이 불공정한 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축구도 똑같이 연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KBO와 그런 가벌 계약 혹은 중계권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칼럼니스트가 네이버가 계약한 칼럼니스트지만 KBO를 불편하게 하는 기사를 쓰면 KBO 쪽에서 얘기가 갈 거고 그렇죠. 그것도 좀 못하게 하라고. 그러면 본인한테 그런 압력이 오거나 그런 적이 있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버리면 그 기사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 개인적으로. 노출은 됩니다. 갑자기 사라지죠. 네,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젊은 에디터들이 굉장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일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만 당연히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하지만 네이버라는 조직이 상당히
검찰과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상명 하복 이래서 네. 네이버 이사가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에디터들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다른 회사도 비슷할 텐데 네네. 예. 어쨌든 언론기관에서는 잘 그게 안 먹히는데. 네네. 예. 근데 이제 네이버는 사실은 미디어도 아니고 그냥 네. IT 기업이잖아요. 네네. IT 기업에서 상사가 그거 빼 그러면 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그 에디터들이 나중에 그 기자님이 내 거 왜 뺐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석에서 말하는 경험들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쌓아가고 있었군요. 그렇죠. 비단 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글을 못 했었는데. 써서 빠진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게 본인만의 케이스면 이걸 일반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도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죠. 네, 의심만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야구였어요. 프로야구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협회나 구단들이 네이버 이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네. 그 기사가 정말 사라지죠. 사라진다는 건 구석에 처박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메인에 노출되지 않거나 그리고 네이버 특수 관계인이 속해 있는 구단의 기사 같은 경우도 네. 좋지 않은 기사, 뭐 승부 조작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기사들이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KBO에선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전화를 그냥 거죠. 네이버에 전화. 네. 그러면은 네이버의 메인의 기사가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회적 맞습니다. 공론이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지죠. 네. 네. 또 가장 손쉬운 건 언론사들은 사실 기사를 수정해주거나 네.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그게 제일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거는 네네. 또 기자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근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네이버는 그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노출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네. 기사를 수정하거나 혹은 뭐 뒤집거나 취재한 걸 덮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일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많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예. 네. 법적인 책임은 본인 지시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네. 야구계에서는. 네. 하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어서 공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 문자를 야구계가 아니라 축구계에 가신 야구계에 있다가 축구계에 가신 분의 문자를 통해서 확인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역시 진짜 그랬어 라고. 네네. 어쩐지 네이버가 금방 인정한 걸 보면 그 이전에도 이런 불만이 많은 분이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인정 안 하면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올까 봐 인정했을 수도 우리 있겠습니다. 공장장님께서 그거 하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이버가 예. 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예.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을 지연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기사가 나가자마자 두세 시간 있다 바로 사과문을 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네. 아 이분은 이 건 말고도 네.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많아서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점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혼자 짐작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사실 첫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지난 이 4월이었습니다. 7개월 전에 네이버에 질의서를 보냈거든요. 예. 질의서를 보냈을 때 네이버 홍보팀은 지금 7개월 동안 답변을 하거나 답변도 없을 뿐더러 전화도 받지 않아요. 요 사안을 이미 질의했는데도 그렇죠. 네. 기사 재배치나 어떤 그 이사의 어떤 특정 업체 유착 관계 의혹이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보냈는데 질의서에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차곡차곡 하나씩 자기들이 감사를 냈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이 스포츠 이사를 다른 셀로 옮기려고 했었고 예. 문제가 됐던 에디터를 다른 부서로 옮겼고 예. 그리고 그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를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빠른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네이버가 빠른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축소 은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 만약에 이걸 부정했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건의 핵심 몸통은 한성숙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자면 한성수 대표다. 네.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네이버 내부에서 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감사를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 내용은 몰랐겠습니까? 감사 내용은 대표라면 알았겠죠. 네. 예. 그리고 한성숙 대표가 제가 네이버 전문가로 있을 때 예. 네이버가 변하기 시작했던 게 2013년부터였었거든요. 요런 청탁이 본격화된 게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인지하신 것이 분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이 스포츠 팀을 총괄하는 이 서비스 1 본부장이 바로 지금의 한성숙 대표였습니다. 2013년이요? 네네. 뭐 정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은 이제 스포츠 쪽에 경험을 했었으니까 네네. 스포츠 쪽을 얘기하시자면 2013부터 이런 게 본격화되었다. 네네. 시기적으로 2014년이고 2013년은
한 대 베고 치면 되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였고 이게 스포츠 말고 다른 분야도 또 있습니까 혹시? 본인은 스포츠 분야에 계시긴 하지만. 이번에 한성수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 이제 뉴스, 일반 뉴스와 스포츠 뉴스는 전혀 다르다. 일반 뉴스는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근데 스포츠 그거는 정청래 전 의원이 아니다. 나는 겪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한번 나와서. 근데 스포츠 뉴스를 언급을 하시면서 네이버 연예를 언급을 하셨어요. 네이버 연예는 아직까지 기사 재배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왜 연예를 언급을 했을까? 네이버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네이버 연예도 언젠가 터질 일이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언급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전문가 계약을 일하면서 스포츠도 스포츠지만 연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취재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특정 기획사 하면 특정 언론을 밀어주고 싶을 땐 한없이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원하기만 한다고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뭐 특정 만약에 네이버 연예 총책임자가 저 특정 기획사 연예인이 좋거나 그 특정 기획사와 관계가 좋으면 그 연예인의 좋은 기사를 메인에만 계속 내보내면 되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연예인의 부정적인 기사는 숨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네이버한테 있는데 설마 그러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네. 저희는. 그런데 이제 연예 쪽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많이 돌았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스포츠처럼 누군가의 문자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된 케이스가 없어서 말을 안 할 뿐. 네네. 실제로 야구계에서 이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연예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사항이 YG인데요. 네. YG가 가장 대표라는 이 그룹이 빅뱅이잖아요. 빅뱅. 네. 빅뱅 탑이 대마초 사건과 연루가 됐을 때. 그런 적 있죠. 네. 연예 이 산업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요. 탑이 명백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는데 동정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너무 자주 노출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업계 이야기였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 대마초를 흡연한 연예인이 동정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게 사실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부터 이 YG와 네이버가 특수한 관계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쪽은 잘 모르는 제가. 연예계 쪽은.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YG와 경쟁하는 기획사의 연예인들 기사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메인, 매도 이런 식으로 연예 산업계가 인식하는 범위가 컸는데 그게 올 3월에 이 네이버가 YG에 1,0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네. 투자 자체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네네. 네. 투자 그 소문이 이랬던 걸 보니 역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인식들이 연예계 쪽에 있다. 그렇죠. 연예 기획사들 쪽에서는 원래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정치 쪽에서도 각 정당이 각자 다들 자기 정당에 불리하게 기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이 연예계에서도 연예 기획사들이 만약 YG를 예를 들었으니까 YG가 워낙 대형 기획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냥 그 인식들, 팩트가 아니라 인식들 때문에 그렇게 유난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다? 이게 구체적인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이 네이버가 YG 투자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네이버는 플랫폼이잖아요. 또 기사도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YG에 1,000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5,00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은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연예산업계가 총 합쳐봤자 2조 원 안팎인데 만약에 네이버가 5,000억을 투자하면 한국 연예산업계의 4분의 1을 독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사를 쥐고 있게 되면 YG의 이제 사실 기사 하나가 그 연예인의 가치와 그 기획사의 주가를 변동시키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네. 여하간 이건 취재 중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니고 연예계 스포츠 쪽에서 계신 것은 물증을 잡은 것이고 연예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례로 YG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예도 문자는 하나 입수했습니다. 아, 문자를 하나 입수했어요? 네. 아직 공개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만약 공개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딴 데서 하시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역시 뭔가 잡은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하신 거군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정치 사회 이쪽 분야, 특히 정치 시사 이쪽 사안의 이야기가 사실 네이버 관련해서 먼저 나온 건데 그쪽 뭐 아시는 거 없습니까? 애절한 눈빛으로 제가 쳐다보는데.
제가 그 네이버랑 관계를 맺으면서 예. 네이버 안에 많은 분들이랑도 관계를 맺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네이버의 대표 필진이었고 인기가 네네. 좋았으니까요. 네네네. 네, 에디터하고 인기가 좀 네. 관계가 있었겠죠. 네네. 그러면은 스포츠 쪽 말고 뉴스 쪽도 예. 좀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에디터 중에는 네. 뭐 이게 나올래나 본데요. 계속 해보세요. 근데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창 예. 우리 김어준 총수님께서 예. 낙곰수 한창 인기 많을 때 예. 낙곰수를 비판하는 기사들, 예. 네, 음모론으로 보는 기사들이 네이버 메인에 많이 노출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네. 됐죠. 예. 반대 지형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예.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칭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에 지금 예. 다스가 누구 거라는 게 사회적 목소리가 되고 예. 그리고 궁금증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잖아요. 예. 만약에 몇 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목소리가 네이버에 일찍 반영이 됐다면 저는 지금처럼 시간이 오래 끌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또 그분들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들으신 게 없어서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을 검색해서 뺐죠. 뭐 이게 저는 네. 네이버가 그때 삼성 그 정충희 씨 문자인가요? 네네. 예, 그 문자에 대해서 한겨레를 뭐 고발하니 뭐 고소하니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때 고소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자가 나오겠죠. 보낸 사람 문자가 있으면 받은 사람 문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핸드폰에서 지워도 서버에 네. 남으니까. 그럼요. 예. 저는 네이버가 정말 당당하다면 그때 고소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오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징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예. 네. 어쨌든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제 이름 검색해서 빠진 적 있죠. 뭔가 들으신 적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데. 네. 뭔가 들으신 적. 네. 저는 때로는 어떤 상상이 현실과 부합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우 속 시원해.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혹은 뭐 정확한 물증이 없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관계 때문에 밝혀줄 수 없다면 네. 그냥 뉘앙스 정도만 풍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은 있다. 그럼요. 네. 네. 아이고 속 시원해. 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기회가 되면 제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쥐준우 기자나 네. 이렇게 좀 여기 나오세요. 네, 전 한번 취재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박동희 엠스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고 그냥 네. IT 기업이잖아요. 네네. IT 기업에서 상사가 그거 그러면 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그 에디터들이 나중에 그 기자님이 내 거 왜 뺐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사석에서 말하는 경험들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쌓아가고 있었군요. 그렇죠. 비단 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글을 못 써서 했었는데. 빠진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게 본인만의 케이스면 이걸 일반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도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죠. 네, 의심만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야구였어요. 프로야구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협회나 구단들이 네이버 이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네. 그 기사가 정말 사라지죠. 사라진다는 건 구석에 처박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메인에 노출되지 않거나 그리고 네이버 특수 관계인이 속해 있는 구단의 기사 같은 경우도 네. 좋지 않은 기사, 뭐 승부 조작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기사들이 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KBO에선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전화를 그냥 거죠. 네이버에 전화. 네. 그러면은 네이버의 메인의 기사가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회적 맞습니다. 공론이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지죠. 네. 네. 또 가장 손쉬운 건 이번 주 초부터 몇 번 다뤘습니다. 예. 네이버의 기사 재배치 의혹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물증으로 그리고 네이버도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죠. 요 사안을 직접 취재하고 보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동희 MBC 스포츠 플러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구 칼럼 쓰시잖아요. 네, 야구 그렇습니다. 칼럼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시는 것으로. 그렇지만 너무 길게 쓰시는군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팬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거 남의 폰에 있는 문자인데 네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네. 그 문자에 나온 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위 청탁을 한 사람의 문자에 청탁을 한 문자 네네. 그리고 네이버 그 담당자로부터 날아온 답장 네네. 이게
들키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그걸?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탐사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KBO에 근무하시다가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 옮겨가신 분이 계셨어요. 최종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관계다. 네, 그때는 또 을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습니다만 모 업체가 개입이 되면서 저는 네이버, KBO 그리고 그 모 업체 간의 삼각관계가 지금의 이 불공정한 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축구도 똑같이 연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KBO와 그런 가벌 계약 혹은 중개권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칼럼니스트가 네이버가 계약한 칼럼니스트지만 네네. KBO를 불편하게 하는 기사를 쓰면 KBO 쪽에서 얘기가 갈 거고 그렇죠. 그것도 좀 못하게 하라고. 네네. 그러면 본인한테 그런 압력이 오거나 그런 적이 있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버리면 그 기사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 개인적으로. 노출은 됩니다. 갑자기 사라지죠. 네,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젊은 에디터들이 굉장히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일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만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네. 네. 하지만 네이버라는 조직이 상당히 검찰과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상명하복이래서 네. 네이버 이사가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에디터들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다른 회사도 비슷할 텐데 네네. 예, 어쨌든 언론기관에서는 잘 그게 안 먹히는데. 네네. 예. 근데 이제 네이버는 사실은 미디어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사실 네이버가 이제 기사 재배치 혹은 뭐 기사 노출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항상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거든요. 네. 절대 아니다. 네. 부인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번에. 네. 처음으로. 왜 문자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청탁한 사람이 등장을 해버렸고 네. 그 문자에 그 답장을 준 사람도 등장을 해서 네.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문자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은 스포츠계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해당자인데요. 예. 제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네이버에서 야구 전문가로 활약을 해왔는데 칼럼 쓰셨죠. 네네. 네. 연주하셨죠. 네. 그리고 방송 야구 해설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네이버 이사가 저에게 기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이 KBO나 구단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만약에 제가 기사를 쓰게 되면 그 기사가 메인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네이버가 왜 KBO를 걱정해 주죠? 이런 좀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네이버는 KBO로부터 프로야구 중계권을 사옵니다. 네. 한 해 40억 내지 50억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콘텐츠계의 절대 갑이 네이버입니다만 그렇죠. 이 중계권 안에서는 좀 싸게 사오고 또 계속 안정. 원래 야구 쪽에 계시다가 축구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네. 원래 알던 분이었다 그분이. 네. 근데 그분이 모 사건과 연루가 돼 있어서 다른 사건과. 그렇죠. 네. 취재를 하다가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었죠. 혹시 네이버에서 야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사 청탁을 했는데 축구는 어떠냐 했을 때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계셨는데 그 핸드폰에 문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순순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분도 이제 다 털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도 했어 하고 보여줬을 때 이게 잡힌 거구나. 네, 지하 주차장에서 찍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야,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야구 전문가신데 어떻게 축구 관련 보도가 나왔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야구계에 계셨던 분이다. 그렇죠. 야구에 계셨고요. 또 축구계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저 같은 야구 전문가들이 개입을 안 했을 텐데 그동안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또 사실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이 녹취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기사 아니면 제가 속한 엠스플 기사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았었거든요. 대중들의. 그래서 다른 매체 거를 취재하다가 그 문자 메시지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아하.